개인적인 감정으로 한 건 아니지만 사람을 구속하면 당연히 원망을 삽니다. 근데 그런 원망을 살 이유는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조사는 조사대로 친절하게 하고 친절하게 조사한 결과 구속해야겠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겁이 나가지고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이건 진짜 비규슈입니다. 판검사랑 경찰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를 계속 살펴보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다 가해자랑 피해자랑 입장이 대립되잖아요. 대립되는 사람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하면 누구 말이 맞는지를 봐야 되는 거고 한쪽 말이 맞으면 다른 한쪽은 거짓말이에요. 네. 그러면 거짓말을 한 사람의 말은 이 거짓말 하나만 못 믿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말하는 전체의 신빙성하고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걸 거짓말하겠어요? 중요한 부분을 거짓말합니다. 그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에 관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관해서 거짓말을 한다? 이 사람 말 기본적으로 못 믿겠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사람이 하는 말을 안 믿어주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거짓말까지의 괘씸죄 이슈까지 발생하는 겁니다. 네. 그거 어떡해요? 거짓말 그래서 하고 왔어. 미리 준비해야 돼요. 거짓말 하지 않도록. 그러려면 생각도 못한 질문이 탁 들어왔을 때 네. 당황해서 어버버 하다가 거짓말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를 미리 예상해야 돼요. 네. 이 법률이 문제되는 거지. 그러면 이런 걸 물어볼 수밖에 없지. 이거 준비하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상대방이 함정 같은 거를 파서 공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때 잘못 거짓말하면 함정 빠지는 거고 내 말 안 믿어주는 거. 이런 것들이 전략적으로 되게 필요해요. 질문도 다 대응할 수 있게 맞습니다. 준비하고 가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경찰, 검찰 조사가 친절하게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결과도 당연히 좋은 건가요? 조심해야 되는 영역인데요. 조사의 친절과 결과의 친절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검사 시절에 저 솔직히 사람들 많이 구속하고 그런 거 했었거든요. 구속하고 그렇게 실형나기도 하고. 웃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무서워요. 네. 어떻게 구속시켜드릴까요? 제가 있던 검사실에 그냥 들어왔다가 수갑 차서 구치소하고 이런 경우들도 사실 있었어요. 근데 되게 친절해요, 저는. 아주 친절하게 조사합니다. 친절하게 이렇게 싹 조사를 하고 네. 결론은 구속을 하죠. 구속할 거면서 왜 친절하게? 구속할 거기 때문에 친절하게 조사해요. 왜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차피 사람을 구속을 하면 원망을 사요. 개인적인 감정으로 한 건 아니지만 사람을 구속하면 당연히 원망을 삽니다. 근데 그런 원망을 살 이유는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조사는 조사대로 친절하게 하고 친절하게 조사한 결과 구속해야겠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요즘에는 시대가 변해가지고요. 인권을 되게 중요시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과정에서의 친절 이런 거 되게 중시해요. 아, 그래서 경찰도 그렇고요. 검찰도 그렇고요. 친절하게 조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구속하죠. 되려 내가 잘못했는데 나한테 되게 친절하게 대해주면 걱정해야 돼요. 전 지금까지 제가 구속했던 사람들한테 불친절했던 경우가 없다라는 말까지는 못하겠지만 대부분 다 친절하게 조사하고 아유 그러시냐고 근데 이게 공감까지 해줘. 막. 어쩔 수가 없다고 네. 아유 이건 뭐 구속해야겠네요 안 되셨네 더 싫은데? 이게 이렇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경찰 단계에서 뭐 할 때도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다 구속영장 할 수밖에 라고 요즘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친절하게 조사한다고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다가 구속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기소되고요. 법정에서 법정 구속됩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이 친절하게 대하잖아요. 그러면 마음 놓고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정말로 사람을 구속하려고 하면 누가 거짓말하잖아요. 진짜 좋아요. 거짓말 콜. 열심히 거짓말해라고 하면서 막 친절하게 어떻게 됐어 어떻게 얘기하면은 거짓말 신나서 엄청 열심히 해요. 그럼 그게 신나서. 법률적으로는 증거인멸이 됩니다. 거짓말을 하는 거는 증거를 조작하는 거고 증거를 조작하는 거는 증거를 인멸하는 거예요. 네. 그럼 이게 구속사유입니다. 네. 절대 거짓말 안 해야지. 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친절하니까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 큰일 나요. 친절하게 하는 사람 이제 다 경계할 거예요. 네, 맞아요. 조심해야 돼요. 피디님 조심해요. 나한테 친절하게 하지 마.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 가보도록 할게요.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습니다. 경찰에서 말하지 못한 부분이 많은데 검사가 말할 기회를 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안 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안 줘요. 검사는 기본적으로 수사를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경찰에서 수사한 내용을 받아서 보완이 필요할 때만 수사하거든요. 그럼 이게 어떤 일이냐면 경찰에서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조사한 기록을 검사한테 보냈는데 검사가 보고 나서 뭐 더 보완할 필요 없겠는데 라고 생각하면 그냥 끝입니다. 그러면 당사자한테 다시 보완 조사를 하거나 물어보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당사자가 자기가 경찰에서 할 얘기를 다 못했다 내지는 이런 얘기를 꼭 해야 한다 네. 라는 생각이 들면 검사한테 가서 손들어야 돼요. 검사님 저 이런 게 있는데 경찰에서 얘기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 확인을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해야 돼요. 이 말을 하지 않으면 검사가 스스로 말할 기회를 주진 않아요. 그러면 검사가 거절할 수도 있어요. 싫어요. 주기 싫다. 그럴 수 있죠. 그거는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 아닙니다 라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이게 검사가 보완해서 수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도록 설득해야 돼요. 경찰 수사 기록 자체만을 보고선도 검사가 이런 거 보완해야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검사가 그렇게 판단하면 보완하라고 경찰에 다시 내립니다. 그런데 경찰 기록만으로는 검사가 보완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판단할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언제 손들어야 되느냐? 검찰로 넘어가고 나서 바로 손들어야 돼요. 왜냐면 좀 시간이 흐르면 검사가 경찰 수사 기록대로 처리해버릴 수 있어요. 네네. 그래서 기록이 검찰로 넘어갔다. 내가 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다 하면 그때 바로 검사한테 말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기회는 없어요. 정해진 시간 안에 네. 얘기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네. 경찰 결론이 나한테 불리하다면 반드시 검사에게 추가로 입증할 기회를 달라고 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형사사건 피해자가 꼭 알아야 될 5가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제가 지금 변호사님으로 만나서 너무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무서워. 검사였으면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 나 되게 활짝 웃으면서 구속영장 청구해야 되겠는데? 무서워. 왜 최근에 가수 김호중 씨가 구속됐잖아요. 이게 전형적인 구속 순서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거짓말하고 거짓말에 부합하는 막 증거 조작하고 경찰에서 쭉 조사하고 나중에 하나씩 깨고 그럼 다음 순서는 구속이죠. 김호중 씨 조사하면서 경찰에서 되게 불친절하게 했을까요? 안 그래요. 그런 겁니다. 아빠가 아니라서 다행이네. 아빠한테 거짓말 많이 치거든요. 알겠습니다. 다른 아빠한테 거짓말해도 돼요. 아, 그래요? 그럼요. 딸은 뭘 해도 이뻐. 알겠습니다. 지금만큼은 굉장히 따뜻한 변호사님이라는 거 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부장의 검사회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